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2분기 GDP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0.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분기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방했다고 자평해야 할지 아니면 아직 위기는 시작도 안 했다고 경고해야 할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토론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경제 위기 우려도 지금 나오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7%. 생각보다 예상보다 조금 높게 보이는데 신세돈 교수님, 네. 발표 결과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놀람교양곡? 놀라운 교양곡이다. 놀람교양곡. 놀람교양, 깜짝 놀란 깜짝 수치? 놀랐다. 그 정도로. 더 나쁠 줄 알았거든요. 좀 나쁠 줄 전 알았네. 세계가 뭐 위기다, 복합 위기다, 그런 이야기가 민간에서 하는 예.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정부가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위기다고 이야기했는데 예. 성장률로 보면 전년 동비로 2.9. 전년 1년 전보다는 2.9%. 그리고 상반기만 놓고 보면 예. 전년 동기비 약 3%. 3%. 반올림해서 물론 그러지만 예. 3%면 썩 나쁜 것은 아니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일단 선방했다. 예. 이걸 가지고 위기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하반기 이후에 올 위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진다. 예. 저는 생각보다는 성과가 괜찮았다. 그렇게 총평을 하고 싶네요. 예.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인플레가 심각하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복합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이미 온 게 아닌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막 그러는데 2분기 성장률만 보면 놀람 그 자체다 이거죠. 주원 실장님 어떻게 이렇게 놀람으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발표되기 전에 전문가들은 한 0.3 전기비로 0.3에서 0.4%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예. 성장률이 0.7%까지 나왔으니까 상당히 잘한 거죠. 근데 부문별로 보면 투자 수출은 여전히 안 좋고 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안 좋고 수출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예. 유일하게 받쳐줬던 게 이제 민간 소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좀 경제 안전판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2분기 중에는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민간 소비가 성장을 끌어올리고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 민간 소비가 어떻게 이렇게 늘었을까요? 얼마나 늘었고 어떻게 이렇게 늘었을까요? 그 민간 소비가 예. 작년 전체로 보면 재작년에 비해서 예. 3%대 성장했거든요. 예. 3.3인가 그런데 예. 지금 1, 2분기를 보면 1, 2분기 상반기를 보면 4.2 정도 나왔어요. 4.2. 예.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민간 소비가 좋다는 이야기죠. 예. 그 원인이 뭘까? 네.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주가도 많이 주가도 빠졌고 떨어지고, 부동산도 많이 부동산도 빠졌는데 위축되고. 그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 상반기에 추경 효과가 저는 결정적이었다. 추가경제산 효과가. 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지금 금년에 2번 했는데 예. 금년에 2번 한 금액이 예. 1차 추경이 17조 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다음에 2차 추경이 우여곡절 끝에 39조거든요. 예. 이거 합하면은 거의 50한 5조 정도 돼요. 네. 근데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2번 했거든요. 예. 그 작년에 추경이 1년 통틀어서 49조 8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년 동안 한 추경보다도 예. 지금 상반기에 한 추경의 규모가 더 크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추경을 하반기에도 2번 정도 한다면 모를까. 이게 이제 하반기에 형편, 저는 할 것 같아요. 추경을 하반기도 할 것 같다고요?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상반기에 다 썼기 때문에 예. 투자 안 좋죠, 수출 안 좋죠, 아. 경기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면 예. 이 정부도 민생 살린다는 차원에서 네. 한 번쯤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3번 하는 게 뭐 전에 안 한 적도 없는 예. 게 아니니까 전 그런 면에서 한 번쯤 더 해야 네. 될 거 아니냐. 어쨌든 상반기에 그래도 민간 소비가 성장률을 이렇게 받쳐준 것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거는 추경 효과였을 거다. 재정이 돈을 풀어서 그 돈을 받은 민간 소상공인이 조금 써서 이렇게 될 거다. 이 소비 늘어나는 거에 이제 추경 효과가 좀 있었다는 소비도 조금 어떤 분야 소비가 조금 많이 는 걸로 지금 나왔어요. 이제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나눠서 네. 볼 수 있는데 상품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옷 입고 이런 게 상품이고 서비스는 뭐 이발소를 간다든가 미용을 예. 간다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서비스업 쪽이 많이 받쳐줬고요. 서비스. 예, 아무래도 상품 쪽은 인플레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재화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은 좀 위축됐는데 서비스업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운수업하고 그다음에 관광 문화 이런 쪽. 운수업, 관광 문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 산업이죠. 예, 그런 예. 쪽의 소비가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은 걸로 봐서는 이 관광 산업 쪽 예. 2분기에는 그런 쪽이 소비를 좀 많이 받쳐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예. 예술 스포츠 예술 스포츠. 이게 5월 달에 산업 생산 활동을 보면 예. 전년 동기비로 32%예요. 예술 스포츠 분야가. 예, 그러니까 5월 달에 우리가 이 거리두기를 좀 제한을 풀면서 이 예술 그다음에 공연. 숙박 음식이 전년 동비로 산업 생산의 서비스 생산이 20.5%, 그다음에 정보통신이 9.5%. 예. 그러니까 2분기에 소비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던 거는 예. 5월 효과가 저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5월. 네. 소비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네. 마구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많이 가고, 스포츠 야구도 또 하고, 많이 보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추경 효과도 있고 예. 대통령도 바뀌었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6월 달 산업 활동 동향이 이제 나와봐야 이제 월말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예. 나와봐야 알겠지만 2분기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거는 아까 서비스 중에서도 운수 예. 그다음에 이제 음식 숙박 예술 그죠? 예. 문화활동, 예. 그다음에 뭐 늘 좋았지만 보건사회복지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서 이런 예.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민간 소비가 이제 좀 성장을 바쳤다고 하는데 실제 민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조금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그동안의 성장을 바쳐온 게 수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수출은 지금 계속 부진한 상태인가? 얼마나 좀 안 좋아졌습니까, 수출은? 수출은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예. 이번에 수출이 전기 대비로 1분기에는 플러스 3.6% 증가했었는데 예. 2분기에는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 버렸죠. 마이너스로. 요게 이제 그 국민계정상의 수출 통계라 이제 사실은 좀 우리가 체감하는 거하고 좀 틀리는데 예. 6월 달에 그 통관 기준의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4, 5% 정도 플러스. 그 이전에는 두 자릿수였는데 10% 이상이었는데. 4,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월에 수출이 좀 많이 죽었고요. 예. 지금의 이런 분위기라면은 앞으로 수출이 더 우려가 되는. 왜냐하면 이제 세계 경제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넘어서 좀 침체까지 넘어간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출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위기 때 한국 경제를 뒷받침했던 그러니까요. 중요한 핵심 요인이었는데 이게 이제 수출이 오히려 성장률을 갉아먹는 예. 이제 그런 요인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나마 이 작년 말에도 수출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근근히 버티었다. 뭐 이런 평가를 또 해주신 적도 있는데. 근데 그 수출 통계가 금년 와서 우리가 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예. 그동안 수출이 특히 작년서부터 수출이 금액으로 굉장히 늘었거든요. 25% 이랬잖아요. 예. 그게 뭐 때문이냐면요. 가격 때문에 그랬어요. 가격이 가격으로. 비싸지니까 예. 굉장히 그게 금액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예. 물량을 들여다보면 한 6, 7개월 계속 물량이 쪼그라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단가가 올라서 네. 그런 거지 실제로 공장의 수출 공장에서는 예. 수출 출하량이 계속해서 쪼그라들었다. 물량 기준으로는 줄고 있다. 줄고 있다. 그게 중요하네요. 특히 중국 대중국 그 통계를 보면 예. 그 수출 물량이 쪼그라드는 게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듣다 보니까 1년 이상 지금 대중국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대중국 수출 물량. 뭐 중국이 경제 봉쇄를 해서 좀 그게 큰 영향일까요? 근데 그 봉쇄는 금년부터잖아요. 작년서부터 쪼그라졌거든요. 중국에 대해서는 예. 중국이 큰 수출 시장인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줄으면, 그동안은 그래도 가격이 올라서 물량이 쪼그라들어도 가격 때문에 근데 금액이 증가해 줬는데 중국 경우에 예. 이게 이제 가격 효과도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되고 물량 효과가 드러나면서 지금 아마 내 모르긴 해도 4월, 5월, 6월 계속해서 지금 대중국 수출 금액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야, 그러면 우리 수출에 이거 우리 이런 적이 없었어요. 중국에 대해서. 수출 비상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가장 큰 수출 시장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물량으로 계속 줄고 있다. 기업들 걱정 많겠어요. 중국 시장 때문에. 중국이 지금 뭐 가장 큰 이유는 도시 봉쇄 때문에 이제 그 공급망 자체가 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가 이제 주된 원인으로 지목은 되는데 예. 그것만 가지고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4월에 우리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3.4%, 예. 5월에 플러스 1.2% 살짝 돌았다가 6월에 이제 마이너스 0.8% 다시 떨어졌거든요. 6월에. 그러니까 오로지 그 공급망 이슈라면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지긴 어렵고 중국 경제 자체가 뭔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원인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예. 또 뭐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거든요. 중국 부동산. 그리고 특히 중국이 또 주요국 선진국들은 지금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데 중국 중앙은행이 내려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중국 경제가 우리가 모르는 상당한 좀 엄청난 성장 절벽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는 게 5.5%였나요? 자기들 경제 성장률 목표가. 예, 맞습니다. 그거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은 상황이죠, 지금. 지금 IMF가 지난 4월에 중국 경제 성장률 아마 4%대 중반 정도. 4% 중반. 예, 중반인데 이제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에 IMF가 수정 전망을 발표할 텐데 하반기 수정 전망. 예. 제 감이지만 아마 3%대로 많이 낮출 겁니다. 3%까지 떨어뜨린다. 3% 선은 아니고 예, 3%대 3% 언저리게 대까지.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는 밖에서 보는 시각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크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예. 수출 비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비로 조금 2분기가 버텼는데 수출이 만약에 계속 나빠진다면 참 걱정인데요. 신세동 교수님, 뭐 지금 수출만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설비 투자도 좀 마이너스로 나왔죠. 어느 정도예요? 지금 제가 설비 투자의 전년 동기 증가율을 예. 작년 3분기가 4.2 플러스, 예. 작년 4분기가 4.2 플러스였어요. 예. 근데 금년 1분기 들어와갖고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6.2. 그 다음에 금년 2분기는 마이너스 7.9 7.9. 더 떨어졌죠. 야, 더 감소. 건설은 뭐 재작년서부터 이게 마이너스여갖고 예. 금년 1분기 마이너스 5.3, 2분기 마이너스 3.3. 예. 그러니까 건설과 설비 투자를 합한 이게 투자는 뭐 지금 거의 1년째 전년 비해 마이너스로 예.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수출은 죽었다. 그렇게 우리가 봐도 되겠어요. 설비 투자가 이렇게 마이너스라면 글로벌 경기 상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좀 투자를 이렇게 늘리지 못하는 거죠. 그 원인이 저는 네. 이제 이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기업 목적이 예.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를 하여튼 노사라든지 뭐 세계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새 대통령이 오시고 물론 뭐 몇 달 안 아직 얼마 안 됐지만은 됐으니까. 이게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엊그저께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지고 또 발표했죠?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갖고 예. 투자나 기업의 어떤 그런 경제 활동 마인드를 굉장히 고양을 시키겠다고 해서 나올 카드가 거의 다 나왔단 말이에요. 나올 카드 중에 뭐 법인세 최고세율 뭐 인하. 법인세도 있고 뭐 가업 승계에 대한 세제 예.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세 공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예.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예.
소비는 정권이 바뀌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아유 참 이제 좀 살만하다 이건데 아직 기업은 이게 그런 기미가 안 보여서 저는 이 정부가 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예. 추석이 되기 전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대책을 내줘야 된다. 아, 그 정도로 지금 수출 그리 하지 규제에 않으면 투자도 못 살릴 뿐만 우리나라 투자는 대부분요 수출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와 수출을 동시에 일타이매를 하려면은 이야. 경천동지할 만한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저는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정책이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지금 몇 년째 묶여 있었잖아요. 예. 이제는 방점을 옮겨서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확대할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제가 네.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자꾸 대기업만 좀 그렇게 돌보지 마시고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편을 좀 동시에 좀 예. 해줬으면 좋겠다. 예.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한 3개월 동안 나온 정책을 보면 아무리 뭐 정부가 아니라고 해도 대기업의 방점이 가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거든요.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위주로 내놨다 그런 얘기입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인식을 하고 있다. 틀렸든 맞든 간에 예. 저는 그걸 아주 불식시켜서 야 윤석열 정부도 진짜 중견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진짜 화끈한 진짜 이 담대한 정책을 예. 저는 지금쯤 준비하셔갖고 예. 8월 가기 전에 추석 들어가기 전에 해야만 전 하반기 경제가 투자 중심으로 좀 살아나지 않겠는가 해서 예. 그 부분을 좀 예. 강조하고 싶어요. 투자와 수출을 획기적으로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들의 투자와 수출까지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주 실장님은 지금 2분기는 그런 대로 아주 좋은 깜짝 실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소비, 투자, 수출 이런 분야별로 볼 때 3분기 이후 지금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지금 그러면 보시는 거예요? 일단 수출하고 투자는 계속 안 좋은 쪽일 것 같고요. 그쪽에서 좋을 뭔가 것 같다. 우리가 긍정적인 요인을 찾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말씀하셨다시피 설비 투자는 수출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을 내리겠다고 최근에 게오르 예. 게바 총재가 좀 밑밥을 깔았잖아요. 그래서 예. 세계 경제는 더 어두워지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 경기가 절대 좋아질 리는 없고, 예. 수출하고 설비 투자는 망가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건설 투자는 지금 이제 그 건설 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실은 지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건설 경기가 생각보다. 공사도 상당히 진행하기가 쉽지 예, 뭐 않다면서요. 작년에 건축 허가 면적이 뭐 사상 최대 3번째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질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건설 투자도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유일하게 이제 민간 소비인데 민간 소비가 2분기 좋았던 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추경 효과도 있었지만 3분기, 4분기를 보면 이제는 이제 고물가 효과가 나올 거다.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이러다가는 가계부가 망가지겠다, 네. 적자가 나겠다고 소비를 줄일 수 있고, 뭐 물건 사러 가기 어렵고 밖에 예, 밥 또 먹으러 가기 하나 어렵습니다 이제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제 올린 효과, 그게 아마 이제 가계부채 쪽에서 이자 상환 부담이 아무래도 높아지잖아요. 시중 금리도 많이 올라 있고, 그런 효과가 이제 하반기에 좀 집중이 되면 민간 소비가 2분기만큼 그렇게 잘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민간 소비 2분기 유지되기 어렵다. 저 한국은행 말씀을 하셔서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빅스텝 밟았잖아요. 0.5% 포인트 올렸는데 지금 이달 또 금리를 그 정도 8월입니까? 8월에 다음 금통이 또 올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수에 그렇게 올려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지금 인플레 걱정 때문에? 일단은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우리나라 예. 시간으로 예. 연준이 0.75를 올리면 네. 우리하고 갭이 이제 0.25가 될 거거든요. 금리 역전이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러면 8월 달에 한국은행은 회의가 있거든요. 8월에요. 미국은 네. 없지만 그때는 뭐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25 정도는 참을 수 있겠다.
아, 근데 9월 달에 예. 우리는 회의가 없고 미국이 있거든요. 그 미국이 9월 달에 연준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0.25 정도는 더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래. 계속 더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연말까지 3.25는 갖고 갈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한국은행도 적어도 추석 이후나 뭐 10월쯤에는 한두 차례 더 올릴 수밖에 없죠. 네. 저는 그래서 기준금리가 최소한 지금보다는 우리나라 0.5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 놓고 보면 시중금리는 거의 한 1%포인트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소비나 뭐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나 기업의 기본적인 어떤 영업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오고 아까 우리 주 교수님이 이야기한 그 인플레 효과요. 예.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사람이 안 먹는 거예요. 네, 못 씁니다. 무서워서.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그대로 성장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극심한 게 금년 4분기 내지는 내년 1분기쯤 될 텐데 그때는 전기비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전기비로 마이너스, 어. 전년 동기비로 2% 아래로 떨어지는 극심한 불경기가 올 가능성이 저는 되게 크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데도 금리를 한국은행이 계속 올려야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우려를 일단 물가를 잡아야 물가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안 올 수는 없을 텐데 예. 전 예. 그래서 금리 올리는 경기 위축 효과가 상쇄되도록 예. 정부가 선제적으로 아. 투자 활성화, 예. 그다음에 수출 활성화 대책을 빨리 내줘야만 네. 되지. 경기 깨지는 거 보고 대책을 내면 이미 수십만 실업자와 수십만 가게가 이미 충격을 입고 나서 예. 그러니까 실기했다는 거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성장률이 뭐 2% 또는 마이너스가 될 그런 걸 대비해서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데 주원 실장님 지금 2분기 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지금 정부로서 과연 이제 3분기 이후를 예상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뭐 성장률은 또 IMF도 뭐 아까 말씀하신 수정 전망에서 우리 성장률을 좀 더 낮출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예. 정부가 예방을 해야 될까 미리? 이게 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지금 우리 관심이 사실 인플레이션에서는 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론의 관심이 인플레이션은 왜냐하면 아직도 어려운 상황인데 물가가 높아서 예. 그게 점점점 아마 그 효과는 지금 반감될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최근에 원자재 가격 보면 2, 3개월 정도 뭐 유가든 뭐 철광석이든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실. 예. 그리고 실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긴 한데 예. 5월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 시차를 두고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볼 때 예. 인플레이션은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포인트는 좀 지나가는 게 아닌가 뭐 하반기로 이른바 갈수록 정점을 지나는 예, 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오늘 밤 늦게 이제 그런 이벤트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대폭 낮추는 그러니까 리세션을 더 우려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를 인플레보다는 경기 침체를 더 걱정을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비싸서 소비를 못하지만 리세션은 소득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더 심각한 거죠, 사실. 고용도 안 되고 네. 경기가 침체가 되고 불황이 오면 그게 더 어려운 거니까 예. 정부의 경제 정책은 물론 인플레이션 대책은 계속 내놔야 되지만 예. 방점은 점점 무게 중심은 글로벌 경제의 침체, 그다음에 한국 경제의 불황 이쪽에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 하반기 언제쯤 추경을 한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결코 좀 만만히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워낙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우려가 높아서 이게 바로 경기 침체로 이렇게 관심이 급속도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다 금리만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영향이 바로 경기 침체를 이렇게 가져온다면 정부 정책 선택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 박사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겠다 하겠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전 간단한 대책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부가세. 부가가치세이나? 네.
한 1년만 부가세를 2%포인트 내지 3%포인트 낮춰보자. 그러면 세수가 한 15조 정도 손해를 볼 텐데 예. 그것도 맥시멈 15조예요. 예. 저는 그보다 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0조 정도만 쓰면 예. 물가도 잡고 물가도 그다음에 그 일자리도 충격을 덜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일단 부가세를 좀 해서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 지금 5월 이후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소위 그 인플레 이슈는 좀 이제 조금 한물 간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경기 살리는 게 문제인데 경기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그 투자와 수출을 살리는 쪽으로 예. 요래 이야기하면 또 그 사람들은 맨날 대기업 자꾸 하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수출 투자지만 대기업의 방점이 가지 않고 중견 중소기업에 간다. 그런 어떤 브랜드 있는 한 방을 터뜨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지금 경제팀을 하는 분들이 다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국에 그 콩나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맨날 대기업만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예.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당을 표로 법을 바꾸는데 끌어들이려고 하면 우리 메뉴가 바뀌었다. 우리는 중소 중견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하면 저는 국회에서도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부가가치세를 낮추자는 주장은 바로 이 세금이 아까 말씀하실 때 최대 15조 원? 네. 그 재정 건전성 강조하는데 이게 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아니 금년에 지금 추경으로 60조 가까이 썼는데요. 또 하반기에 또 쓸 건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14조 원은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세제 개편에서 정부가 14조라고 그랬는데 예. 저는 좀 14조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5년간에 걸쳐서 14조. 그러니까 그게 예. 5년간이 아니에요. 1년에 14조 정도 돼요. 왜냐하면 정부 발표는 5년이었는데. 아니 그 계산이 예. 그 국민들을 그 약간 그 미스리딩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혼돈한 거네요. 그러니까 14조 주는 거에 비해서 예. 얼마나 더 주냐 요렇게 하니까 14조지 예. 실제로 금년을 딱 기준으로 놓고 보면 14조니까 5년으로 하면 거의 한 70조 가까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에 그것도 전 좋은데 예. 저는 부가세를 좀 과감하게 낮춰서 국민들이 예. 어제까지 국밥이 7,000원 했는데 예. 오늘 가니까 6,500원이더라. 국밥 7,000원짜리 없어요. 10,000원이 12,000원. 우리 학교에 학교, 식당이 학교. 6,500원인데 부가세 한 2% 낮추면 저는 6,000원으로 내려갈 수 있다. 예. 저는 그래서 5천만 국민에게 진짜 손에 피부에 닿는 네. 가격 인하 효과를 주려고 하면 예. 부가세를 좀 과감하게 한시적으로 낮춰보자.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사람들이 그 귀를 안 기울이더라고요. 네, 부가가치세 인하 주장은 좀 색다릅니다. 정부가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원 실장님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금리 인상에 좀 포커싱을 한다면 한은이 예고한 대로 뭐 이제 8월 다음 달 또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까요? 그렇다면 역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상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데 이제 좀 그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금리 좀 그만 올려라.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서민들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이거는 이렇게 가다가는 그러니까 하느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연준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금리, 그러니까 뭐 미국 경제 상황하고 우리 경제 상황은 틀리거든요. 가계부채만 놓고 봐도 예. 미국은 가계부채가 GDP 한 70%, 예. 우리는 106%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올려버리면 우리는 망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자들이라든가 한국에 계신 분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라 어떤 미국의 어떤 더군다나 한은 경제 상황을 총재는 IMF에 있다 오셔서 쫓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통화 정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동결하자고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좀 미국 금리가 올려서 우리 격차가 벌어진 대로 내두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좀 한국 상황에 맞는 그런 통화 정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 연준 따라서 계속 따라가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너무 올리면 곤란하다. 금리 역전 현상이 되면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까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경기 잡기 위해서 금리를 안 올렸다. 그 부분은 좀 시정해야 돼요. 왜요? 금리 역차가 있으면 예. 외국인 자금이 자꾸 나간다고 그래요. 예. 근데 오히려 통계를 보면 어. 외국인 자금이 나간 게 아니고 네. 국내 금융기관들이 나갔어요. 국내 금융기관들의 자금이 네. 더 높은 쪽으로 투자를 예.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국 자금은 오히려 주식을 팔아가지고 예. 달러를 가지고 예. 국내에다 예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간다. 주식을 팔고 채권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종목을 바꿀 수는 있지만 네. 특별히 근데 경제 위기 금리차가 상황 딱 아니면 나버리면 예. 국내 금융기관들이 주로 증권회사들이 한국의 금리가 싸잖아요. 예. 그 싸게 자금을 조달해 갖고 그죠? 그거 해외 가지고 투자. 해외에다가 굴리면 금리 높은 데 투자한다. 금리 차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자꾸 금리 차가 발생하면 외국인 자금이 외국인 나간다. 자금이 빠져나간다. 물론 그런 그렇다 부분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아. 국내 금융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갔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통제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단기 자금을 정부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예. 하느니 금리 결정할 때 그 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입 이런 걸 좀 감안을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평가 분석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